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라마 산후조리원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영상을 제작한 김윤지입니다. 산후조리원은 TVN 8부작으로 11월 2일부터 24일까지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주인공 오현진이 산모가 되어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는 격정 출산 느와르라는 타이틀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오현진의 회사 생활부터 출산 과정, 조리원에서 겪는 다사다난한 산후조리원 적응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현진은 42세로 회사에서는 최연소 상무, 조리원에서는 최고령 산모입니다. 회사의 MD로 시작해 성공과 승진을 위해 달려온 오현진은 고령의 나이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엄마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오현진은 자괴감과 낯선 두려움을 안고 산후조리원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랑이 엄마 조은정입니다. 쌍둥이 형제를 키우면서 셋째 사랑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자연주의, 모유수유, 독박 육아를 해낸 엄마로 산후조리원에서 1등칸 엄마로 불립니다. 딱풀이 아빠로 오현진의 남편 김도윤입니다. 오현진의 산후조리원 동기로 쑥쑥이 엄마 박윤지입니다. 요미 엄마 이루다입니다. 25살 초산의 미혼입니다. 화려한 머리와 타투, 하이힐을 신고 나타난 요미 엄마는 조리원 엄마들과 원장님에게 철없는 엄마로 취급당합니다. 아기를 낳았어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는 본인만의 똑부러진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세레니티 산후조리원의 원장 최혜숙입니다. 조리원 운영 경력 20년으로 신생아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아기 박사로 통합니다.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의 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내가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커피를 마셔본 게 언제였더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손님, 저희 디카페인 원두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네, 그럼 디카페인으로 주세요.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거 알아요? 디카페인이 말로만 디카페인이지 카페인이 다 들어있대요. 반샷만 넣어주세요. 디카페인으로 반샷만 넣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빨리. 저기 여기 키위 주스도 있는데 애기 엄마 그걸 못 봤나 보네. 네? 키위가 임산부한테 그렇게 좋다잖아. 엽산도 많고 애기 머리도 좋아지고. 키위 주스로 하시겠어요? 커피로 하시겠어요? 키위 주스 주세요. 그들은 알까? 중기 이상의 임산부에게 300mg 이하의 카페인은 아기에게 아무 영향이 없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고작 120mg의 카페인뿐이라는 걸.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바로 엄마인 나라는 걸. 오현진이 딱풀이를 임신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오현진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음대로 주문하지 못합니다. 산모를 향한 관심과 걱정, 조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들이 오현진에게는 부담과 편견, 오지랖으로 다가옵니다.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는 사회가 산모의 행위나 권리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얽어매거나 제한하는 행위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산모와 아이를 위해 걱정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사실 산모보다도 아이를 위한 말입니다. 사회는 아이가 걱정된다는 말로 산모의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을 합니다. 영상에서 오현진이 말했듯 아이를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산모인데 말입니다. 이 외에도 회사 직원들은 뱃속 아이를 걱정하라며 일을 하는 오현진을 타박합니다.
직장에서도 임신을 이유로 여성의 능력과 권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며 그렇게 제한된 산모는 무능력하고 무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거나 아기를 위해 본인의 몸을 돌봐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러한 산모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사회 문제들을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보여주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유파와 분유파로 나뉜 산모들의 갈등을 그린 씬입니다. 모유와 분유는 드라마에서 가장 큰 쟁점이자 중요한 사건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모유, 분유 사건을 통해 전통 미디어의 어머니와 반대되는 새롭고 다양한 어머니를 재현합니다. 우선 전통 미디어에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모성애 가득한 얼굴로 아기를 바라보는 여성, 아기를 낳고 곧바로 일로 복귀하거나 시터를 고용하는 워킹맘은 야망과 욕심이 가득한 독한 엄마로 묘사됩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아이에게 모유가 좋으니 엄마의 상황이 어떻든 모유를 줘야 합니다. 아기를 위해 엄마의 희생은 아름답고 숭고한 것으로 재현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는 사랑이 엄마 조은정 역할로 드러냅니다. 조은정 역할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어머니상을 재현하며 모유 수유와 희생을 당연시하고 그것이 축복이자 어머니의 도리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제시한 어머니를 보겠습니다. 산모는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아이를 위해 일과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엄마가 원치 않으면 모유 대신 분유를 줍니다. 출산 직후 몸이 붓고 살이 찌는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요미 엄마 이루다가 이러한 전통적인 모성애에 반대되는 생각과 신념을 가진 인물로 재현됩니다. 분유, 배달 음식, 헤어스타일, 하이힐 등 조리원에서 금기시되는 행동들을 하며 모유 수유를 하고 희생해야만 진정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는 모유 수유와 더불어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1등 칸 엄마와 꼬리 칸 엄마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조은정 캐릭터와 이루다 캐릭터를 대조시키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어머니의 관습을 무너뜨리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어머니상을 부각하여 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씬 분석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기호사각형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희생이라는 의미의 반대관계에 공존 및 자유가 있습니다. 공존 및 자유로운 엄마는 모성이라는 의미와 반대됩니다. 모성의 반대관계에 비모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과 자유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물은 딱풀이 엄마 오현진입니다. 희생과 모성의 관계에는 사랑이 엄마 조은정이 있습니다. 공존과 자유, 비모성의 관계에는 요미 엄마 이루다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행위소 모델을 보겠습니다. 드라마 특성상 다양한 사건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주체에 대한 반대자나 대상이 유동적으로 바뀌지만 여기서는 모유 수유에 대한 사건으로 행위소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체인 오현진이 엄마의 자질과 자격, 모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대상을 찾습니다. 이때 조력자는 새롭고 다양한 모성을 보여주며 엄마의 자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루다와 현진의 꿈인 직장 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는 친정엄마입니다. 모유 수유를 강요하고 참된 모성이란 정해진 것임을 보여주는 조은정과 조리원 사람들은 반대자가 됩니다. 엄마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오현진의 자아가 성장하게 됩니다. 산후조리원의 젠더 재현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전통적 모성을 거부하고 엄마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추구한 요미 엄마 이루다입니다. 하지만 결국 후에 자신의 몸을 잘 챙겨야 한다는 원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에 감동하여 양말을 신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에 좋은 차를 마십니다. 출산으로 인해 약해진 몸을 관리하고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후에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일이라며 모유 수유까지 하는 모습은
이루다가 보여준 새롭고 다양한 모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이루다의 행동들은 모성애가 없었기 때문이고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통해 모성애가 생겼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루다 역할도 결국 모유수유를 하는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전통적 어머니로 기능하는 여성의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현진과 오현진의 경쟁자인 알렉스에 대한 장면입니다. 오현진은 최연소 상무로 승진할 만큼 일에 열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출산 후 조리원 생활을 하는 사이에 회사에 계약직 이사가 들어오게 되고 점점 오현진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계약직 이사는 같은 여성인 알렉스입니다. 산후조리 중에도 현진은 알렉스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내내 두려워하고 알렉스는 현진에게 자리를 내놓으라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출산 직전까지 업무 미팅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만큼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지만 출산 후 잠깐의 공백을 다른 여성이 위협하는 것입니다. 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 늘 복직을 생각하며 베이비시터와 모유수유, 남편 휴직 등을 고민하던 현진은 결국 마지막 화에서 복직을 미루고 아이를 돌보겠다고 행복하게 말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현진의 상무 자리가 위태로운 점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회 현실을 비꼬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그 자리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경쟁 인물을 여성으로 설정한 점은 여전히 젠더 표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진이 복직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는 엔딩이 아닌 결국 자신이 휴직하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므로 행복하게 말하는 엔딩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원장은 퇴소하는 오현진에게 좋은 엄마는 아이랑 행복한 엄마라며 현진을 안아줍니다. 오현진은 무언가 깨달은 모습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표정으로 조리원을 떠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드라마 산후조리원 비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